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10월 1일 주간 매매 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투자하시는데 문제가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주가의 하락의 정도가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저는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주가의 변동은 이 정도 하니까, 그리고 하락에도 항상 대비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보유 비중의 한 10% 정도는 인버스 항목에, 인버스 ETF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인버스라고 하면 주가와 반대로 수익이 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배율로 수익이 나는 겁니다. 주식이 오르면 손해를 보고요. 주식이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개별 기업의 공매도하고는 조금 다르게, ETF 인버스는 특정 지수나 국가 지수 아니면은 원자재에 대한 ETF가 있고요. 고퍼스라고 하는 2배 추정하는, 마이너스로 2배 추정하는 그런 ETF가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 우리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건 개인 공매도에 따라서 이제 대차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개별 기업에 공매도를 하기보다는 ETF에 투자를 하면서 지수 하락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대세적으로는 상승한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 속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상승만 생각하면서 주식을 살 수는 없거든요. 투자 자체가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기업이 하나에 종속하기 위해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에 있는 물건들을 판매하거나 소비하고 생산하는데 한 국가 안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금은 글로벌적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특히 대한민국 같이 내수 시장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또 그 물건을 제조하고 조립하고 해서 해외에 수출하면서 수익을 내는 산업이 되게 많잖아요. 반도체도 그런 거에 하나고, 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정유화학이 발전하고 있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내부적으로 그 국가 안에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외부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그것을 가공해서 수출해서 판매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 헝다그룹이 파산하면서 그 영향이 대한민국까지 올 거고, 미국에 있는 금리가 상승하고 테이퍼링, 개별 기업의 채권을 사주는 것을 멈춘다, 그리고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엄청 많이 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 영향력이 많이 미치는 나라입니다. 예.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이러한 이슈들만 챙겼다고 하면,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판로를 개척하고 그런 산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그러한 이슈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미국은 정말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중국도 우리나라랑 가장 많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국가고, 또 경제 규모도 상당하고,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것도 많고 우리나라가 제조한 물건을 다시 중국에 판매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또 하나의 그런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당연한 거죠. 이것을 모르고 투자를 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이것도 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업을 투자하고 그런 투자하고 있는 투자 금액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수가 대체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지수가 조금 하락하고 있고 중국도 조금 위험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하고, 파산을 하면 뭐 제2의 리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양쪽에서 악재가 막 터지고 있고, 지금 우리는 주가가 엄청 많이 상승해서 진짜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또 투자했던 기업들이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고 막 5% 10%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 마음이 막 쫄리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됐다면.
근데 저는 하락장에서는 더욱더 더 분산 투자하고 적립식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하락장이 더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기가 좋다. 지금 하락한 지 얼마 안 됐다. 예. 이쯤 되면 뭐 빨리 손절해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가 될지도 모르고 오늘이 끝날 수도 있고 또 내일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투자를 하다 보면 저점과 고점을 자꾸 예측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있는 시점이 진짜 저점인지를 뭔가 판단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네. 물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정말 얼마나 올바른 기업이고 산업이 잘 이루어지고 그게 세계에 영향을 받아갖고 뭐 손해를 보게 생겼다던가 뭐 사업 자체가 어렵게 생겼다던가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그 롯데에 관련된 유통기업이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그 사업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계적인 그런 이슈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영향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슈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이 고점이냐 저점이냐 요런 걸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괴로워지고 맞히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문제를 자꾸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저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막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말자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투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정도의 변동성은 당연한 거다. 예. 앞으로 항상 기업은 발전하고 뭐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10년 막 이런 게 올 거다라고 하지만 그게 정말 올 거냐, 예, 왔냐, 예. 그리고 올 때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항상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투자를 오랫동안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 오랫동안 투자를 하는 기간 안에서 주식이 하락하기도 하고 상승하기도 하고 예?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기업이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경험들을 어렸을 때부터 해보는 거죠. 지금 시작하셨다고 해도 이러한 변동률을 경험을 해보신 분과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 사이에서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많이 다를 거예요. 21년 3월 달을 겪어보신 분들이 오늘을 겪는 것과 21년이 아니죠. 20년 3월 달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 오고 그리고 주가가 완전 폭락했을 때 그때를 겪어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때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 그 상황을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 고점 대비 한 10%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이 10% 떨어진 거 가지고 벌벌벌 떨면 안 돼요. 예, 막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는 막 두렵다, 뭐 앞으로 뭐 하락장이 올 것이다, 앞으로 뭐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위험하다, 뭐 3천선이 깨질 것이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 투자를 이제 시작했고 나는 이제 투자를 조금 해봤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돈을 많이 계속 이제 근로소득을 얻을 것이고 투자를 계속 할 것이라고 하면 오히려 앞으로 주식이 떨어져야죠.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기간의 절반, 만약에 내가 노후까지 30년이 남았다. 그럼 30년 중에 15년은 주가가 떨어지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15년 후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더 좋겠죠. 근데 15년 전과 15년 후인 지금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계단으로 따지긴 좀 그렇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를 보면 주가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이시라면 지금은 무조건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나면 20, 30년 후에는 한 단계 올라가 있는 자산에 내가 앉아 있을 것이다. 예. 지금 당장 비록 5%, 10%, 20%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떨어질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당장 이 돈을 써먹을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15년, 20년 있다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자산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10% 떨어지면 당연히 더 사야죠. 네. 하락할 때 추가 매수하고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 네.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뉴스나 유튜브 뭐 많은 영상들 보면 뭐
위험하다, 두렵다. 근데 아니 지수가 고점에서 10% 떨어졌는데 지금 이 10% 떨어진 게 두려우면 도대체 투자를 언제 하신 거예요? 예. 한 10% 꼭대기 때 막 하신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정말 기업을 정말 진짜 남의 얘기 듣고 매수를 하시거나 정말 공부를 안 하고 매수를 하시거나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너무 제 첫 영상이 욕심을 내지 말자거든요. 처음 투자하실 때부터 욕심 내지 마세요. 예. 은행에 적금을 부으면 이자가 1%, 2% 나와요. 많이 주는데 3% 주면 많이 준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1년에 3% 준다는 거예요. 1년에 3% 주면 뉴스에 나오는데 내가 주식 투자 1년에 갖고 10% 벌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 한 달에 10%씩 벌려고 하는 그 욕심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상승하는 자산에 올라타겠다. 그 정도 기준만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같은 상황은 이겨내실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지금까지 내가 투자를 잘못했다고 하면 좋은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얼른 다시 공부 시작하시고 얼른 다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으로 투자 금액을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저점으로 해서 반등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항상 나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지만 대세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올라탈 수 있을까? 첫째, 욕심을 내지 않는다. 둘째,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수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만의 그런 투자하는 방식이 생기고 뭐 제가 투자하는 방식은 백화점 매매 및 퀀트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 뭐 뉴스, 어떠한 소식들,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 그걸 다 데이터화한 것 완중에 기준을 만드는 거죠. 어떠한 기준에 도달하면 매수, 어떠한 기준에 도달하면 매도, 아니면 그 매매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내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퀀트 투자, 백화점 매매는 약간 좀 저렴해 보이니까 퀀트 투자라고 할게요. 그러한 퀀트 투자를 통해서 규칙 매매를 통해서 적정한 수입을 안정적으로 모아가다 보면 그렇게 투자하는 기간 중에 지금처럼 하락할 때도 있고 작년 3월 때처럼 폭락하는 시기가 있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막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시기를 계속 겪다 보면 투자가 이런 것이구나. 투자를 하다 보면 변동률도 있구나. 지수가 1400에서 3000까지 2배가량 올라가는 시장도 겪어보고 그리고 고점 대비 40% 하락하는 시장도 겪어보고 별거 아니구나. 기업은 멀쩡하구나. 그렇게 경험을 하시고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그게 노하우가 되고 그게 또 나만의 규칙, 나만의 방법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 가면서 변동률에 좀 무뎌지는 투자. 변동률에 무뎌지려면 꾸준한 매수, 적립식 매수를 통해서 나의 평단을 꾸준히 낮출 수 있는 것. 내가 평균 단가가 계속 낮고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30% 수익 받는데 5% 떨어져 있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15% 됐어. 이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나의 평단가를 낮춰가는 투자를 하신다면 이러한 등락이 가는 시장에서도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썸네일에도 표시를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영상을 촬영해요. 매주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시장을 정리를 하고 나서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날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그때 이슈가 되는 키워드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좀 적어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코로나가 있고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설이 되게 중요하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됐대요.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올 수 있다. 이제 코로나로 걸려도 죽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거 되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 악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이게 치료제가 개발했던 것 때문에 그 백신 관련된 주식이 막 폭락하고 그랬다고 하긴 하는데 이런 게 코로나가 이제 끝날 수도 있다. 그 장기간 거의 2년 가까이 그 지구촌을 막 그 패닉에 빠뜨렸던 코로나가 이제 끝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에 따른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악재가 될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악재만은 아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이길 수는 없지만 개별 종목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나옵니다. 항상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팬데믹이 오고 패닉이 왔지만 우리는 그 백신 관련주와 진단키트 관련된 주는 훨훨 날아갔잖아요. 항상 악재 안에서도 그 악재가 호재로 작용하는 기업들은 있기 때문에 항상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기업을 항상 분석하고 종목도 이제 좀 많이 분산 투자를 해서 각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종목들에 대한 이슈와 그 사회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막 이 기업에서 뭐 사장님이 어떻게 했네, 뭐 매출이 어떻게 됐네, 뭐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큰 그림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내가 투자하고 있던 기업이 주가가 어떻게 변동이 되더라. 이런 것들은 좀 처음에는 종목을 좀 많이 갖고 있어야 뭐 눈여겨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나면 그러한 종목을 좀 줄여서 집중 투자도 하고 그 본인만의 투자하는 방식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는 게 분산 투자와 적립식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주식은 언제나 상승하고 하락합니다. 지금까지 상승했던 장만 겪어보셨던 분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신 거예요. 좀 떨어지는 부분에서도 경험을 해보고 또 그게 또 반등하는 또 그런 것도 경험해보고 너무 그런 감정에 휩쓸려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진짜 거꾸로 역방향으로 매매를 하셔서 진짜 큰 손실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하락하는 장 그리고 좀 어려워질 것 같다 시장이 이런 환경에서 투자를 하는 게 정말 두렵고 매매를 했던 지금도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 번 더 이런 시장 상황을 겪고 그러한 상황에서 좀 배울 수 있는 시기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간 매매 기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또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은 10월 첫째 주이고 9월 마지막 주를 지난 이제 10월 첫째 주이니까 제가 보유하고 있던 보유 비중 중에 보유 비중 그 탑 10을 공개하는 거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공개하고 지난달 대비 이번 달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도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걸 뭐 매매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한 달 동안 매매를 했더니 매매 비중이 이렇게 바뀌었더라를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이러한 경험을 공유 드리면서 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하십사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우선은 한 주간에 매수하고 매도했던 종목입니다. 멕시코 글로벌 럭셔리 S&P 이게 글로벌 럭셔리가 이게 중국에서 그 명품 소비를 제재한다고 하고 나서 엄청 가격이 떨어졌어요.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하여튼 ETF이기 때문에 이게 지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하락한 것만큼 추가적으로 좀 매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선물 인버스, 팔라딘 선물 인버스, 주도업종, 반도체, JYP, SKD&D, 기아, 메리츠화재,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이번에 그 국민연금 보유 비중에 따른 변경에 따라서 현대건설 종목을 추가적으로 신규 편입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매도 종목은 인도, 배당성장, 2차 전지 산업, 2차 전지 테마, 여행 레저, 대한항공, 한국 참 좋은 여행, 한국공항, 한국토지신탁, 아시아나항공 이게 매도했다는 건 상승을 엄청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 위드 코로나하고 뭐 팬데믹이 종료될 거다 뭐 이러한 환경에서 여행 관련주하고 항공 관련된 주식이 되게 상승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에 관련된 주식이 그 주가가 상승을 해서 상승을 많이 한 것만큼 추가적으로 매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매도 리스트를 봤고요. 이제 10월 1일 기준 수익률은 코스피 지수가 3019.18, 코스닥 지수는 983.20, 전주 대비 마이너스 5.19%나 하락했어요. 저는 누적 수익률이 16.16%고 주간 수익률은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1.58%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현금 비율은 31.97%로 32%면 거의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던 그런 투자했던 기간 중에 가장 현금 비율이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현금 비율 조금씩 더 늘릴 계획이에요. 이게 뭐 지금 너무 고점이기도 하고 또 이제 하락한다는 이야기도 있기도 해서 저는 종목 자체를 교체하거나 모든 종목을 또 그 종목에서 배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금 비중을 조금씩 올리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현금 비중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을 올린다는 얘기는 매도는 꾸준히 하는데 추가적인 매수하는 금액을 조금씩 줄이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매도했던 기준은 매도했던 대로 계속 가고 추가적으로 매수할 때 금액을 줄이게 되면 현금 비중이 더 높아지겠죠.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10월 1일 기준 탑 10 종목. KTNG가 여전히 그 보유 비중이 제일 높고요. 이거는 계속 지금 하락을 너무 많이 해서 적자예요.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를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ESG 우수기업에 관련된 종목이 새로 올라갔고요. S&P 500 선물 인버스가 그 다음으로 3위로 보유 비중이 높아졌고요. 필리핀 종목이 매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좀 하락했어요. 전에는 2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4위가 됐네요. 그리고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가 새로 진입했고 타이거 인버스가 마이너스로 내려갔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좀 하락해서 조금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타이거 인버스가 있고요. 한국 항공우주가 새로 진입했고, 일본 인버스가 있고, 대형 고배당이 있고, KB스타 고배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개별 종목보다는 ETF가 보유 비중에서 좀 많죠. 저는 개별 종목보다는 ETF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늘리게끔 서로 이제 분배를 조금 해놨어요.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가 새로 진입을 하긴 했지만 나머지는 다 KTNG를 제외하고는 다 ETF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 정말 ETF는 참 좋은 투자 방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ETF에 많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고 또 지수를 따라서 등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월말 투자 비중 탑 10 종목도 말씀을 드렸고 매수 종목, 매도 종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는 계속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게 뭐 하락한다고 해서 지금 전량 다 매도하고 또 뭐 상승한다고 해서 다시 또 몰빵하고 이렇게 하시면 내가 어떠한 지수를 맞추겠다, 뭐 투자는 뭐 내가 신이다, 뭐 이렇게 표시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꾸준히 시장을 경험하시고 시장 안에 들어와서 시장에 변동하는 상황을 함께 하시는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한 주는 저번 주가 바닥이었네요. 이제 많이 올라갔네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촬영하였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 투자하시는데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